사람들이 그 집도 잃고 또 생명을 잃는 것이 하마스라는 그 테러 집단 때문에 자행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에 사는 시민들이요, 아랍계건 유대계건 간에 이스라엘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시민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무고한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께서 이런 제 견해를 이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제 약속을 하시기를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이 휴전을 통해서 원하는 그 목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타임라인도 정해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저만 말씀을 나눈 것이 아니고요. 여기 뭐 저희 외교팀의 국방부 장관 또 국무부 장관 주요 그 강요들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상대 대화 파트너들과 또한 이집트와 중동 전 지역의 그 외교와 또 국무를 맡고 있는 대화 상제자들과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섣부른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딜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하마스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서 이번에 하마스를 성공적으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이렇게 휴전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 들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한국은 여성 기자들이 없나요? 예,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 헤럴드 이지윤 기자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백신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다양한 논의를 하신 걸로 아는데 특히 국민들이 두려워하실 만한 그리고 대통령께서 가장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성과가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백신 그 협력에 대해서는 오늘 공동 성명과 또 오늘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충분히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한미 간의 백신 그 협력을 위한 글로벌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이렇게 형성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가진 백신 개발 능력과 한국이 가진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결합해서 백신의 생산을 더 촉진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백신 공급을 더 빠르게 더 많이 이룰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백신 공급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인 그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 측에서 직접 한국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차 미국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미국에서 발표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By the way, I can just prematurely make that. Now we're going to there are 550,000 Korean 55만 sailors 명의 군인들이 현재 미군들과 한국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55만 그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완벽한 백신 접종을 제공할 것입니다. 즉 미군들과 한국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한국군 장병들에게 이들의 안전과 미군들의 안전을 위해서 백신을 제공해서 접종을 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곧 우리가 주요한 미국의 그 백신 생산 업체가와
Korea is incredibly sophisticated. 한국의 첨단적인 That particular company will be able to make significant 기업을 numbers of 통해서 vaccines 저희가 for themselves. And 그 lastly, 백신의 그 생산량을 늘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없지만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1년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모든 그 미국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름 중반이 되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인들의 그 상당수가 백신을 접종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에서부터 2022년까지 우리가 수십억 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있어서 제가 칭송을 하는 점은 우리는 단순히 미국, 한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뛰어난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그 결집을 해서 전 세계에 대해서 보호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로 그 야심찬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고 그 같은 것을 완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말하기에 발자국이 있고 그리고 어떤 그 UFO 같은 물체가 하늘에 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바마 대통령 만나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 현장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이 가운데 공동 성명 있었고요. 기자 질의까지 이어졌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모두 발언을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굳건한 동맹을 거듭 확인했다라고 포문을 열었고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핵 프로그램과 외교적 참여 방안과 긴장 완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지구촌 문제 가운데에서는 미얀마 문제에서 공동의 우려를 표명했고 남중국 해역의 문제 해결에도 뜻을 같이 했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2050년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 진보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협력도 구축하기로 했고 삼성 200억 달러, SK, LG까지 총 44조 원의 투자를 약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오범죄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 전날 코로나19 증오범죄 방지법에 서명을 했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한미 간 문화적 유대가 강하다고 밝히면서 K-팝의 성장과 또 윤여정 배우의 오스카 수상 소식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굳건한 신뢰를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외교 모색 방안에 환영한다고 했는데요. 이어서 성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남북관계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남북대화 지지 의지를 표명했고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어서 환경 문제인데요. 환경 변화에 부합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서 기자 질문도 있었던 백신 얘기입니다. 백신과 관련해서 파트너십에 합의를 했고 한국에 대한 백신 공급분 발표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기술 분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우주 탐사와 6G 협력 강화를 하겠다는
발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기자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문제와 관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강경 대응에 대한 의견, 무기 판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했더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분명히 분쟁을 멈출 것을 강조했다면서 하마스에게 무기 체계 구축 기회를 주지 않고 가자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기자가 또 이어서 질문을 했는데요. 북핵 문제가 바이든 대통령의 투두리스트의 몇 번째인지, 두 정상의 북핵 시간표가 일치하는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빠르게 재검토해 마무리가 됐다.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면서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바이든 대북 정책 협상 원칙은 실용적 유연한 방식이며 비핵화 시간표 생각에 양국의 차이가 있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덧붙여서 답변을 했는데요. 우리 목표는 완벽한 한반도 비핵화다라고 두 번이나 말을 했고요. 미국과 동맹국의 안전 높이기를 원하며 대북 목표를 아직 달성하지 못했지만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공동 기자회견 뒤에 이어진 문 대통령이 받은 기자 질문입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대만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면 좋겠다는 압박을 했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그런 압박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만 해협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했다면서 양안 관계 특수성을 고려해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질문도 받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빠르게 재검토했고 바이든 외교 정책에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이루어졌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 행정부 실용적, 점진적, 단계적, 유연한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원칙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한반도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양국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백신 관련 질문도 받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논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간 백신 협력은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형성하기로 합의했고 미국의 백신 개발 능력 그리고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통해서 전 세계 백신 공급을 더 빠르게 많이 이룰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백신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곧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 뒤에도 기자 질의가 좀 이어지긴 했는데요. 이 왕선택 여시 정책위원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이 공동 기자회견 함께 보셨는데요. 네.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좀 눈에 띄었던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성김 특사가 임명된 건 전혀 예상하지 그렇죠. 못했습니다. 예. 대북 정책 특별 대표인데 성김 특사는 이제 사실은 부시 행정부 때서부터 이제 그 관여를 했었고 네. 트럼프 행정부 때도 특사로 특사 역할을 했었고 네. 그야말로 북핵 문제에서 미국에서는 가장 경험이 많은 그런 분이고 한국계죠 당연히 한국계 미국인이시고 이분이 대북정책 특별 대표로 임명된 것은 저로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고 네.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 저는 워싱턴 특파원할 때 이분이 이제 그때 특별 대표였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한 2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비공개 면담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성향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의지가 있습니다. 그냥 미국인이 아니라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시고 한국말도 잘 하십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고 또 북한에 대한 또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내용이라기보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장에 참여한 기업인 대표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하면서 기립을 또 하고 박수로 유도하고 예. 이런 장면은 그야말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기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괜찮은 장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나머지 많은 요소들이 있었는데 예상과 유사한 것도 있고 예상보다 좀 약간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미사일 지침에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미사일 지침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는 것이 합의가 됐다. 그러니까요. 네,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는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지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것이 1979년 대한민국이 국가 방위를 위해서 미사일이 필요한데 미사일을 만들려고 했지만 능력이 없어서 미국의 통제를 받아가면서 그 미사일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180km 이내 미사일만 허용을 해주고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을 했는데 네. 그러한 제약이 오늘 해제가 된 겁니다. 족쇄가 풀렸다. 족쇄가 풀렸습니다. 예. 그야말로 우리나라 주권 가운데 능력이 안 돼서 제약을 받았던 미사일 주권이 오늘 회복이 됐다. 이런 것들은 아주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대목이고, 네. 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같이 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